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이템 천무는 지난번 하이마스 때 얘기하셨던 그 천무.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거는 좀 맛배기도 안 됐죠, 사실. 그냥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천무는요, 우리 손으로 만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M270이나 요즘 히트치고 있는 하이마스와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다연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가 또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가 저기 전차하고 자주포하고 전투기, 경전투기 구매 계약을 했는데 요번에 폴란드가 이 천무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진짜 전 요즘 폴란드 그 멸균우유만 마십니다. 진짜 정말 고마운 나라인데. 그래서 요번 기회에 우리 천무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무입니다. 천무 스테파니 아니에요. 네, 천무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우리 육군은 이제 국산 다연장 체계가 원래 있었죠. 구룡이라고. 9마리 용, 구룡인데, 이 구룡에다가 미국에서 수입한 M270, 그 다음에 M270A1, 이 MLRS까지 세 종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중 M270A1 다연장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1성급에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포방부잖아요. 우리 육군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갖춰놨었다고. 그런데 왜 하이엔드급 MLRS 갖춘 우리 한국군이 여기에 더해서 차기 다연장 시스템을 필요로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미 하이엔드급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요, 당시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 요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2014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죠. 근데 이 계획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군단의 숫자가 기존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어요. 근데 원래 군단의 작전 여용은요, 기존에 전면 30km, 측면 70km 요 정도였거든. 요게 군단 작전 영역이었거든. 근데 이게 두세 배 크기인 60km 곱하기 120km로 확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군단의 작전 영역이 두세 배로 늘어나면서 이 최대 사거리가 40km 수준인 구룡과 M270 MLRS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한계가 명확하다.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영역의 확대로 더 많은 수량의 다연장 로켓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2010년 발생한 연평도 도발 사건이 있었죠.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단시간 안에 수백 발을 발사했어요, 우리한테. 비록 불발탄이 많았고 정확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연장 로켓의 위력을 우리 군이 체험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이후에 북한의 방사포에 맞서기 위해 국군도 강력한 다연장 로켓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천무의 개발 배경이죠. 그러면 천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데 이 천무 다연장 시스템은요, 일단은 발사대, 그다음에 탄약 운반차, 그다음에 탄약, 로켓이죠.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어떠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발사대부터 한번 볼게요. 이 천무 발사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차륜형이에요. 바퀴 있는 거. 근데 기존 M270 MLRS가 이게 전차 같은 궤도형이잖아요. 근데 다연장을 제외하고도 육군 화력 자산의 대부분이 궤도형 차량임을 생각해보면 전차같이 이게 약간 의외인 부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 천무가 이게 차륜형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이 별로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M270 같이 궤도형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 단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천무가 개발될 당시에 이 천무의 사거리 목표가 80km였거든요. 이 로켓의 사거리가. 그러면 이런 긴 사거리를 이용하면요, 험지를 일부러 이 발사 차량이 갈 일이 거의 없어져요. 또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구룡이라는 다연장체가 있었잖아요. 얘도 사실 궤도형이 아니고 차륜형이에요. 얘도 바퀴 달린 거거든요. 근데 얘도 운영을 했지만 험지 주파 능력이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국군하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270 MLRS는 이거는 궤도형이지만 이 M270 MLRS의 탄약 운반 차량은 역시 뭐예요? 50cc 트럭으로 차륜형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값비싸고 정비 소요가 많은 궤도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하이마스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연장 로켓 체계를 전차 같은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게 오히려 뭐예요? 이상한 겁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트럭 위에다 올려요. 그래서 천무의 차대는 현무, 우리 미사일 있죠, 탄도미사일, 이 현무2 발사대 차대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무가 현무를 이용한 거죠, 차대를. 그렇죠. 그리고 이 현무2 차대를 이용하면요, 천무도 자연스럽게 소총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공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화생방 방어 기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퀴니까 불안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타이어는 런플랫 타이어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총탄에 맞아 구멍이 생겨도 느린 속도지만 기동이 가능해서 비상시 주행 능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무2 차대를 조금 개조해가지고 천무의 차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과 정비 부분도 현무2의 차대와 상당 부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 및 정비에서도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소총탄이나 막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전차나 장갑차에 비하면 형편없는 건 맞지만, 천무는 이게 최전선에서 적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로 싸우는 그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긴 사거리를 이용한 그런 장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방어 능력이 엄청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다. 이 천무 이전에 사용했던 구룡은요, 소총탄도 못 막았었어요, 사실. 천무도 탄약 운반차가 필요하겠죠? 네, 제가 구성 요소 중에 탄약 운반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탄약 운반차도요, 천무 발사대와 동일한 차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얘도 뭐예요? 소총탄에 대한 방어 능력하고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어요. 이 탄약 운반차는요, M270 MLRS 탄약 운반차인 오시코시 트럭처럼 차량 적재칸 후방에 크레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탄약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탄약 운반 차량은요, 최대 4개의 컨테이너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230mm급 무유도 로켓하고 239mm급 유도 로켓, 이거 최대 24발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구룡이 썼던 130mm 탄약도 실을 수 있거든요. 이걸 포드화 시켜서 실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거의 80발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러니까 탄약 운반 차량의 크레인으로 탄약을 탄약 운반차에 일단 실어요. 그 다음에 천무 근처에서 탄약을 내려놓는단 말이지. 그러면 천무 발사대에서는 이제 얘를 실어야 되는데, 여기 천무 발사대 보니까 뭐가 없었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처음에 천무가 나왔을 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야, M270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크레인이 딱 나와가지고 이 발사대를 딱 올려서 자기가 딱 넣거든요. 근데 천무엔 그런 게 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천무에 이거 발사대를 위한 크레인이 없잖아,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트럭이니까 없잖아, 막 이랬는데, 이거 잘못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크레인이 있어요. M270 MLRS처럼 크레인이 있고, 심지어 재장전 속도도 M270보다 빨라요. 다만 이게 M270 MLRS의 특허였거든, 이게 크레인 요 시스템이. 그래서 요거를 피하느라고 M270하고는 작동 방식을 다르게 설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화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네. 로켓을 쓰게 될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천무의 핵심은 천무가 사용하는 로켓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연장 이 시스템은요, 보통 발사대하고 로켓 탄약 운반 차량으로 구성이 되는데, 발사대는 뭐예요, 여러분들? 로켓을 쏘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탄약 운반 차량도 한마디로 뭐예요? 로켓을 옮기기 위한 존재다, 이거지. 즉, 다연장 구성의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요, 전체 도입 예산의 60-70% 수준이 로켓 가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켓은 그야말로 다연장 시스템의 꽃이자 전부입니다. 알파야 오메가죠. 예전에 우리가 썼던 이 구룡 다연장 체계는요, 130mm 로켓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270 시리즈는 227mm 로켓하고 에이타킴스 단거리 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개발한 천무는요,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그 다음에 130mm급 포드화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mm급은 구룡에서 쓰던 거를 포드화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 천무의 개량형에서는요, 더욱 대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무튼 구룡에 비해서요, M270 MLRS와 천무가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뭐다? 이 발사대가 포드화된 탄약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화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규격화된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 발의 로켓을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걸 포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컨테이너에 넣을 수만 있으면, 모든 컨테이너 넣을 수만 있으면 어떠한 종류의 탄약도 포도화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문은요,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약의 포도화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전에 구룡 운용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 구룡이 탄약 잔정할 때 이게 사람이 일일이 넣거든. 한 발씩 한 발씩. 구룡은 이 36발 로켓인데 이거 장전하는데 뭐 30분 이상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게 한 발 한 발씩 넣어야 되는 그런 고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도화된 탄약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탄약이 잔정된 컨테이너만 교체하면 재장전 끝.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문화 M270 MRRS는 컨테이너를 통째로 교체하면 되니까 재장전이 수분 만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천문은요, M270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최대 2개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천문에 사용될 로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선 알아볼 로켓이 뭐부터 알아볼까요? 이 기본이 되는 게요, 230mm 무유도 로켓이에요. 이 제작사가 어디냐면 한화잖아요. 이 한화에서는요, 230mm급 무유도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M270 도입했잖아요. 요거가 이제 227mm 로켓 쓰는데 그걸 국산한 거예요. 따라서 사거리도 M270의 227mm 로켓과 유사한 45km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유도탄이니까 뭐예요? 유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로켓의 오차인 공산 오차도 M270이 사용 중인 227mm 로켓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력도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M270 로켓의 별명이 뭡니까? 스틸레인, 강철비잖아요. 이게 한번 227mm 쫙 쏘면 위에서 팍 퍼지면서 그냥 로켓 하나당 수백 발의 DPICM이 장전되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적의 머리 위에서 폭발을 하면 수백 발의 DPICM 자탄을 지상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DPICM이라는 게 이게 이중 목적 자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치명적이지만요, 이게 대전차 고폭탄에서도 쓰이는 원뿔 모양의 라이너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자탄이. 그래서 작은 직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공중에서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뭐 전차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기갑 차량, 장갑 차량은 어디가 제일 취약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머리 위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포함한 모든 장갑 차량한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하고 장비, 기갑 차량 모두한테 치명적인 강철비, 이거의 살상 반경은요,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가로 150m, 세로 150m 넓이의 공간을 그야말로 강철비로 아주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230mm급 무유도 로켓을 한쪽 컨테이너에 6발을 넣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 근데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문은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230mm급 무유도 로켓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 군수 분야의 효율성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270의 227mm 로켓을 국산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30mm 요 체계는요, 천무뿐 아니라 M270, 그 다음에 M270A1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컨테이너 규격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천무가 탄약 체계를 이 M270 시리즈하고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7mm, 230mm 이원화할 필요성 없이 그냥 똑같이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군수 분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230mm급 무유도 로켓은 굉장히 필요한 로켓입니다. 그래도 네. 현대전에서 유도 로켓이 좀 그래도 활약을 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그런 걸 보여줬는데 우리도 있단 말이지. 우리가 뭐가 있냐? 239mm 유도 로켓이 있어요. 이 239mm 유도 로켓은요, 천무에서 사용하는 어떤 로켓보다도 강력하고 정확하면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 239mm 유도 로켓에는요, 2종류의 탄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곡폭탄 탄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분산 탄두예요.
이 단일 고폭탄두는요, 미군의 GMLRS가 사용하는 단일 탄두처럼 자탄 대신에 강력한 대형 고폭탄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 단일 고폭탄두는요, 자탄을 포기한 대신 관통 능력을 강화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60cm나 되는 두께의 콘크리트도 관통이 가능합니다. 이런 높은 관통 능력은 북한군의 주요 시설들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얘가 강화 콘크리트에다가 뭐 지하 갱도를 파놓고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도 여기까지 쫓아가서 들어가서 내부에서 관통해서 폭발해.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얘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 뭐 장비만 들어가겠어요?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이것도 전부 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분산탄두는요, 앞서 230mm급 무유도 로켓에서 언급된 DPICM 자탄을 탄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39mm 유도 로켓은 이게 뭘로 유도가 되느냐? 이게 GPS하고 INS 시스템 결합된 걸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로켓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오차가 생기면 구동장치가 있거든요, 여기가. 구동장치의 날개하고 자유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오차를 수정해요. 그래서 이런 유도 기능으로 239mm 유도 로켓의 공산 오차가 15m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처음엔 15m였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거 거의 얘도 5m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높은 명중률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걸프전하고 이라크전 사례에서 뭐가 있었냐. 이때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에서도 M270이 갔었거든. 근데 이 227mm 로켓의 명중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로켓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켓도 많이 소비가 되고 로켓을 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으며 재보급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M270도 이게 227mm 로켓탄을 12발을 실었잖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야, 굉장한 위력의 로켓이 12발이나 있으니까 12개의 타겟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전에서 쏴보니까 명중률이 너무 형편없어서 실전에서는 겨우 한두 개 표적만 타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유도 로켓을 사용하게 되면요, 높은 명중률을 이용해서 12발의 로켓으로 여러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 이 천무 한 대가,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 한 대가 유도 로켓을 탑재하지 않은 M270 두세 대의 역할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례가 있었냐? 약간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라크전하고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요, 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병원이나 학교 주변에 대공포나 주요 군사시설을 배치했어요. 왜? 미국이 인권 때문에 이런 거 공격 안 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미군은 작전 수행을 위해서 얘네들을 타격하고 싶어도 타격을 못했어요. M270 가지고. 자칫 뭐예요? 학교나 병원에 떨어질까봐. 그래서 M270을 이용한 공격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뭐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굉장히 정밀 유도 무기는 가격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천무가 쓰는 239mm급 유도 로켓은요, 높은 정밀도를 이용해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표적만 정밀 공격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국제법을 어기는 이런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욱이 효율성 측면에서는요, 천무가 압도적입니다. 천무 한 문은요, 155mm 곡사포 18문에 해당하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미 육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대요. 만약에 적 기계와 여단이 나타났을 때 이 적 기계와 여단한테 30%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155mm 곡사포를 쏴야 되는데, 이 155mm 곡사포도 DPICM, 즉 이중목적 고폭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5mm의 DPICM을 장전하고 쏠 경우에는 몇 발이 필요할까? 얘네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다. 돌려보니까 무려 5,706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천무 하나가 18문에 155mm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화력이 그 정도라고. 그럼 이거 18문에 155mm라고 가정할 경우에 한 문당 몇 발을 발사할 거냐? 317발을 발사해야 된다는 거죠. 적 기계와 여단에 30%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포병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155mm 한 문으로 300발 넘게 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요, 천무의 239mm 유도 로켓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려면요, 234발이 필요합니다. 즉
천무 한 문이 20번 정도의 컨테이너를 교체 발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무가 발사하고 난 다음에 재장전 시간이 160초예요. 그 다음에 발사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2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거죠. 그리고 239mm 유도 로켓은요, 정확성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30mm나 227mm 로켓에 비해 추진 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무려 80km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구룡이 36km였고요, 사거리가. M270의 227mm가 45km니까 사거리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하이마스의 GMLRS의 사거리가 84k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 로켓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239mm 유도 로켓은요, 기존 MLRS에 사용된 로켓보다 직경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하나에 6발이 탑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0mm 무 유도 로켓과 동일하게 12발 로켓이 천무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유도탄이 있는데 네. 그 옛날 거잖아요. 구룡의 130mm. 네.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요? 이 구룡은요, 80년대에 개발됐어요. 그리고 30년이란 시간 동안 운용을 하면서 솔직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의 탄약을 양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산된 구룡 로켓이 무려 수십만 발 이상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적어도 10만 발이 넘는데요. 적어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처럼 수십만 발의 탄약이 있지만 이 130mm 이 로켓은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구룡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구룡이 퇴역하면 어떻게 돼? 이 수십만 발의 탄약 역시 어떻게 돼요? 폐기해야 돼요. 로켓탄 폐기하면 뭐, 야, 그 종량제에서 그냥 버려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안전을 위해서 탄약의 불능화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재처리하는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수십만 발의 구룡 탄약을 모두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도 예산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다. 시간도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구룡이 퇴역해도 이미 양산된 수십만 발의 구룡 탄약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룡에 쓰였던 130mm 로켓을 컨테이너에 탑재해서 포도화해가지고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천무의 포도는 이게 원래 굉장히 대구경 로켓을 탑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은 130mm 구룡 탄약을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크기도요, 이게 130mm급 로켓 기준으로요, 굉장히 큰 거를 하기 때문에 이 포드 하나에 130mm 구룡 로켓이 무려 20발 들어간대요. 즉, 천무는 무려 40발의 구룡 로켓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보는 게 뭔가? 이 130mm 구룡 로켓의 위력이에요. 이 130mm 구룡 로켓은요, 안에 무려 16,000발의 볼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과장하자면, 구룡 로켓이 공중에서 하나 터질 때마다 16,000발의 총알이 지면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런 걸 40발을 쏴 제낀다고 생각해봐요. 40발을 적 머리에 완전 그 도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고요. 장갑 차량 경우에도 관측 장비나 차량 외부 장비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장갑 차량뿐만 아니라요, 이걸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 있잖아요. 뭐 연료 차량, 뭐 예비 부품 차량, 뭐 이런 수리 차량 같은 이런 것도 뭐 아주 작살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탄이 되지 않은 소프트 스킨 차량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걸레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룡 로켓은요, 비록 구형탄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적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탄 개발 얘기가 또 있던데요. 네, 2019년에 천무를 위한 400mm하고 600mm 전술 탄도 미사일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400mm는 천무2로 밝혀졌죠. 그래서 한 개 포드에 2발씩 총 4발이 탑재 가능하고요. 이 600mm 탄은요, 요게 로켓탄이 아니라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제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거리가 290km가 나옵니다. 한 개 포드에 한 발씩 총 2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무에 통합된 것도 아니지만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일정에 의하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합니다. 천무에 라이벌이 있을까요? 네, 천무의 라이벌 있죠.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하이마스가 일단 최고의 천무의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지금 하이마스의 위치는 좀 탑에 위치해 있다. 근데 얘가 함정이 있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쓰는 거하고 우리 거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 다 GPS 다 쓰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이 하이마스는 천무에 비해서 가격은 2배고 화력은 절반이잖아. 요게 함정이지. 근데 하이마스는 해외 신속 전개를 위해서 C-130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북한의 300mm, 심지어 600mm 방사포, 그 다음에 장사정포 등 이런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북한 정규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마스와 같이 이렇게 화력을 희생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또한 우리 국군의 경우 신속 대응군 개념을 아직은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력을 희생해가면서 경량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냐? 러시아는 러시아판 하이마스인 9852-4 토네이도 G를 2011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122mm, 220mm, 300mm 로켓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정거리는 최장 120km가 나온다고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투입돼서 뭐 나름 전과를 올린 것 같긴 해요. 특히 마지막에 이게 G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 모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도 로켓이라는 뜻이지. 또한 이제 이거 말고 스메르치라고 그런 MLRS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가 이 스메르치를 개발해서 나름 잘 팔아먹었거든요. 이 스메르치는 300mm 로켓을 날려요. 그 다음에 개량형 같은 경우에 무려 100km까지 날아간대요. 하지만 스메르치가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출은 꽤 됐다. 중동하고 동유럽, 중앙아시아에서 꽤 쏠쏠이 팔아졌겠어요. 이 스메르치를 데드카피한 나라가 있습니다. 데드카피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야?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이걸 데드카피해서 PHL-03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거시기 했나 보지. 2016년부터 PHL-16이라는 최신형 MLRS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PHL-16은요, 320mm하고 400mm 로켓을 사용합니다. 유효 사정거리는요, 무려 220km래요. 여기에 그 중국판 GPS죠. 베이도 위성 항법 시스템하고 INS 관성 항법 시스템도 유도 기능으로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도 기능이 있는 거지. 근데 사정거리 220km, 요거는 조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좀 느끼긴 하네요. 이 밖에 브라질의 아스트로2 다연장 체계가 있는데요. 이게 AVMT-300이라는 300km 사정거리를 가진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는 180mm GPS 유도 로켓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무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천무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대로 좋은가?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일단 천무는 수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8억 5천만 달러치를 수출했고 폴란드에도 수출이 됐죠. 폴란드는 호마르라는 이름으로 300대를 우리가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직도입이고 일부는 이제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현지 생산인데.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GPS 기반 MLRS의 활약을 본 국가들이요, 이 천무 같은 다연장 시스템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폴란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연이어서 낭보가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천무는 앞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로 필요할까? 요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천무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무 같은 거.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든 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로켓탄이나 단거리 탄도탄뿐만 아니라 정찰용 소형 무인기와 같은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력 자산하고 정찰 자산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의 발사대에서 묶어가지고. 즉, 하나의 플랫폼이 정찰, 타격, 그리고 이 타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돼야 됩니다. 이 천무 시스템이.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이 개발하는 AW 탄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미 이 GMLRS를 쓰고 있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썼는데, 하이마스가. 근데 이 GMLRS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탄도, 즉 Alternative Warhead,
AW탄을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AW탄도는요, 이게 DPICM,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목적 고폭탄, 이렇게 막 자탄 팍 뿌려주는 거. 이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탄두예요. 그런데, 아니, 이미 DPICM이 있는데 왜 AW를 또 만들었대? 이 AW는 더군다나 값도 훨씬 비싸요. 2배가 넘어가거든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DPICM은 제가 자탄을 공중에서 확 뿌려버리는 그런 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불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개를 뿌렸잖아요. 100개를 딱 뿌렸는데 거기서 5, 6개 꼭꼭 안 터지는 불발탄이 나와요. 이게 사실 거의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왜 시한폭탄이냐? 이게 안 터지고 있다가 누가 건들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어요. 또한 이 자탄들 크기가 대부분 어른 주먹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땅에 떨어져 있으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숲풀이나 산 같은 데 떨어졌어 봐요. 이렇게 되면 이물질에 쉽게 가려져가지고 그야말로 지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거에 이 불발탄 때문에 불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인권적,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측면에서도요, 이 불발률은요, 전혀 좋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적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이중목적 고폭탄을 쏴서 적을 경멸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아군이 적이 있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뭐예요? 이 불발탄이 그 순간 뭘로 변합니까? 지뢰로 변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군도 이러한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발탄을 제거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발탄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군은요, 높은 불발률을 낮추고 DPICM과 동등한 효과를 내는 AW탄두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했거든요. 우리 천문은 아직까지는 이런 AW탄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천문도 이런 AW탄두가 필요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네. 지금까지 천무를 살펴보면서 천무의 장점하고요, 해외와 유사 장비하고 비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첨단 유도 기능이 있는 MLRS 체계는요, 포병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러니까 기존 화포보다 이런 MLR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더 결정적인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요, 천무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육군의 화력적 능력을요,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천무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천무의 개발 성공과 양산은요, 우리 국군 포병 역사에 중대한 변환점이 될 겁니다. 전 이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포방부 이러잖아요. 화력에 미친 국가, 그 중심에 천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무입니다. 천무 스테판이 아니에요.